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GA위의 박재용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에 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불평등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 지난번 제가 와서 했을 때 그 전 순서로 PD님이 네. 그 뭐죠? 지역 분산 에너지. 전원에 대한 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불평등과 굉장히 관련이 그런가요? 높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들이 네.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들이 100개가 조금 넘게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골? 시골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 거기 계시는 분들 시골이라면 좀 싫을걸요. 그렇죠. 도시 부근이라서. 맞아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예, 곳. 서울에서 멀리 네. 떨어진 지방인데 가령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네.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 같은 이런 해안가 지구가 해안가이고. 그런데 예. 그것도 남쪽의 해안가에 주로 네, 있죠. 네.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가 어디에 가장 많은지 아세요? 강원도? 아니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가장 많습니다. 충청남도요.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 전체 화력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수도권에 가까워서. 수도권에서 가깝고 수도권이 아닌 곳. 예. 아. 가령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소들과 원자력 발전소 해서 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네.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네네. 이쪽이 전체 전기의 70% 이상을 생산해요. 그런데 70% 이상을 소비하는 데는 수도권. 네. 경기도하고 서울이죠. 네. 딱 짚으면은 예. 인천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소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예. 인천도 공단이 있을 것 같은데. 공단은 이제는 아닌가 있는데 보죠. 예.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과 경기에 비하면 비중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네. 왜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에 생산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갈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인가 아시나요? 맞아요. 예.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경기도에 경기도로 버려. 시설을 왜 너희들 만드니까. 쓰레기를 경기도에 버려? 네네. 그래서 지금 막 실갱이를 하다가 언제까지 뭐 한 3년 남았나요? 4년 네. 남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해.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번에 새로 쓰레기 처리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전기도. 아니 왜 수도권에 쓸 거를 여기서 고압선 설치하고 막. 지역으로 쓰냐. 예.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거 만들어지면은 네. 전기를 서울이나 경기도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압 송전선들을 쭉 이어서 가야 되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반대하는 여론이 적으니까. 인구가 적은 곳이. 예. 네. 가령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예. 프랑스는 강에다가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그 경기도를 통과하는 한강에도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 있거든요. 과학적인 것만 따지면은 네. 못 짓는 이유는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전선에서 떨어진 곳에 원자력. 아니 그런데 틀린 얘기인가요 또? 아니 휴전선에서 좀 떨어져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서울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 때문에 위험하면은 하기는 서울은 지금 안 위험할까요? 서울 중심을 한강이 지나는데. 그런데 이제 못 짓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수도권의 원자력 발전소 짓자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이 나옵니다. 핵 연료봉이죠. 근데 이거 저장할 데가 없어요. 영구 저장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장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보관하냐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옆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임시 저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영구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한 10,000년 저장을 해야 돼요. 모든 지역이 반대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의 논리는 이러겠죠. 너희들 때문에
수도권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돌려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너네 지역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에 저장하자고 하면은 네. 당연히 어느 지역이고 다 반대하겠죠. 네. 그런데 논리로만 치면은 당연히 수도권에 저장해야 되는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 30년 동안 네. 원자력 발전하면서 사용된 폐기물이고 이 전기는 수도권에서 이미 사용한 거거든요. 네. 사용자 부담 원칙을 따라서 한다면 수도권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수도권에 못 짓겠죠. 지금 네. 현재 조건에서라면은 이런 것들의 큰일 나죠. 그런 불평등이 거 있죠. 지었다가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미세먼지 네네.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오프닝 들을 때 예. 말씀하셨잖아요. 충청남도에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화력발전소가 많아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는데 네. 미세먼지 피해는 충청남도. 충청남도가 더 보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또 하나의 불평등인 거죠. 네. 온실가스도 많이 내놓게 되고. 네.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서. 예. 그래서 아니 충청남도에서 화력 그 우리나라 전체 도를 따지면은 네. 경기도만큼 내나요?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를요. 예. 인구도 그렇게 적은데. 그렇죠. 아, 네. 이런 불평등이 이제 네. 지역별 불평등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피해의 불평등이라는 게 네. 단순히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산업 부분이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산업 부분이 이제 자기들이 연료로 화석 연료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한 30%가 되고 네.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내놓는 게 또 한 8% 9%가 되고 네.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전기를 당겨 써서 이제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내놓는 게 또 한 15% 정도 되니까 총 합치면 50%가 넘거든요. 산업 분야에서 예. 온실가스가. 그렇게 치면 산업 분야 전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대기업? 예. 아. 그 우리나라 진짜요? 온실가스의 네. 산업 부분 배출량 중에서 예. 80%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 내놓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은 내놓고 네. 싶어도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네. 20%밖에 안 돼요. 네. 산업 부분 전체에. 기업 수로 300인 치면 이하는. 훨씬 더 많겠죠. 네. 300인 이하가 거의 우리나라 총 기업의 네.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되는 노동자로 따져도 한 7, 80% 이상이 되는데 네. 여기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이 20%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특히나 이런 조그만 공장들은 네.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면 바뀔수록 전기 생산이 이쪽은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온실가스 사용량이. 그러니까 30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들은 예. 보통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낮출 수 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대기업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많이 사용은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30% 정도가 네. 공장에서 석유나 가스,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온실가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전체. 예. 근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량의 90%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네. 10%밖에 안 돼요. 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사용량은. 그러니 이것 또한 우리가 모든 산업이 문제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죠.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기업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는 게 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다 건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도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가도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누가 더 많이 개선해야 되는가. 예. 네. 모두가 다 일회용품 안 쓰는 것만으로는 이게 줄이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평등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네. 해버리면은 아니 숨 쉬는 것 말고는 온실가스 내놓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실천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예.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신 거죠. 누가 더 많이 줄여야 되는지를 네.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가령 지금 여름에 네. 에어컨도 잘 못 틀고 네. 정말 한낮에 더울 때 1시간씩 트는 사람이 내가 이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에어컨 쓰셔야 돼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 네. 에어컨이 더 중요하지 그 온실가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예. 더위 타는데 더위 타는데 예. 아니 지금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데 네. 에어컨 안 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 추우면은 보일러 틀어야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택시를 타야 돼요. 네. 이런 거 사소한 것들이 물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겠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가 막 죄인이 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면 좋겠다. 굵직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예. 분명히 있다. 네. 네. 아, 그런 말씀이셨군요. 그러면 네. 뭐 오늘의 기후에 캐치프레이즈를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평등이 있어요. 네, 세 번째 불평등이요. 예, 네.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나에 대한 불평등, 두 번째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에 보느냐에 대한 불평등. 세 번째는 뭐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해져요. 아,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 오르잖아요. 네. 이번에도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가스 요금도 오를 거거든요. 네네. 물가도 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물가가 오르면은 다 피해를 봐요. 다 이거는. 피해를 보는데 네. 사실 상대적 피해를 생각하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니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전기요금 1년에 한 200만 원 더 내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전기요금 100만 원을 더 낸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건 안 되죠, 선생님. 예. 전기요금 100만 원은 안 될 말이죠.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가스요금도 올라갈 거고 물가도 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없었던 사람이 다시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는 불공정이 이제 생기는 불평등이 거죠. 또 생긴다. 네. 예. 오늘도 이게 한참 재밌을 때마다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